초반에 추락을 좀 거듭했던 롯데자이언츠가 8월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14승 28패로 10개 구단 중에 승률 최하위에 그쳤던 롯데는 8월 들어 9승 9패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키움과의 3연전에서 당한 좀 3연패가 뼈아팠는데요.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사정권이 5위와도 멀어지는가 싶었던 롯데였지만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8월 21일 현재 5위 두산과의 승차를 1.5 경기차로 유지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의 반등에는 이 선수의 활약이 크게 돋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버스터복은 사직 피하자, 대복은 갑복은 정월 대복은 생생정복은 으로 불리고 있는 정복은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자이언츠 보수 정복은입니다. 정월대복은 생생정복은 요즘 별명이 버스트복은 사직 피하자, 대복은 갑복은 정월 대복은 생생정복은. 네.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복은이 있나요? 버스터 복은이랑 정월 대복은이랑 그냥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버스트 복은 아시죠? 버스트 포지. 네네네네. 샌프란시스코의 버스트 포지를 빗대서 이렇게 한 거고 정말 팬들 기발한 것 같아요. 근데 정월 대복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저도 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BO 리그 1군 데뷔 이후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 출근할 때 기분이 어때요? 일단 뭐 작년과 그 전에 보다 훨씬 좀 더 활기차고 좀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복을 이렇게 바꾸었나?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멘탈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있어서 좀 이대호 선배님이 좀 가장 컸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항상 저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일단 타격에 대한 기술보다는 멘탈적으로 항상 많은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게 올해는 좀 더 와닿고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산 타율이 1할 7푼 5리에 불과한데 지금 타율이 4할 2푼 6리예요. 네네. 7월 말에 이제 유강남 선수의 부상으로 일본에 코르했잖아요. 7월 달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올라왔길래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하자. 압박받고 쫓기지 말고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자. 약간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마치고 FA로 이제 유강남 선수가 롯데로 왔잖아요.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리에 대한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강남형이 어음으로써 강남형 밑에서 뭐 배우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호 대 유강남. 강남형 하겠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지금 현재니까. 그렇지. 유강남 선수가 FA로 왔고 그리고 내가 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왔는데 전역해가지고 왔는데 어깨가 또 살벌해요. 과연 나한테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뭐 그 기회를 만들려고 너무 압박감 느끼면서 쫓기지 않고 그냥 저 하던 대로 하던 것만 계속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은 선수한테 이제 8월 2일 NC전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의 투수인 NC 에릭 패디를 무너뜨리는 결승 트럼포를 때렸는데요. 그 홈런이 올 시즌 첫 홈런이었고 이전 기록이 통산 1홈런이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홈런은 지금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홈런 2개밖에 못 쳤지만 그 홈런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고요. 일단 역전하는 데 있어서 홈런이니까 좀 더 기억에 남고 좀 자신감을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홈런 치고 더가웃에서 동료들한테 엄청난 축하를 받았는데 많이 맞는 모습도 그렇죠. 축하의 의미로. 그 세레머니가 좀 어땠어요? 뭐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겁고 좀 말로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타격감이 계속 좋았지만 그래도 패디 선수의 홈런을 치고 나서에 대한 그 다음 경기부터의 뭔가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9일 킴전을 시작으로 해서 16일 SS전까지 6경기 안타를 기록했고 15일 SS전, 20일 키움전에서는 이제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까 정프로도 가장 먼저 질문을 한 건데 시즌 초반과 타격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타석 칠 때 제가 좀 가장 편안하게 칠 수 있는 폼을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포인트까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해져가지고 어떤 뿌리든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윙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지금의 스윙으로 온 건지 아니면 뭐 지난 겨울 동안에 뭔가 어떤 더 준비를 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전부터 해왔던 것도 있고 마무리 캠프 때부터 뭐 박흥식 코치님이나 이배우 코치님께서 굉장히 많이 좀 손 봐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훈련량도 엄청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밤을 새서라도 막 타격 영상을 전거 계속 찾아보면서 막 문제점도 찾아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돌파구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찬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무엇이 타석에 들어가서 나의 이 찬스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찬스가 와서 좀 약간 여기서 못 치면 어떡하지라는 좀 불안감이나 그런 생각이 좀 앞서서 좀 쫓겨다녔다면 올해는 오히려 찬스가 와서 더 즐기고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본인한테도 본인이 많이 놀라죠. 네, 그쵸. 성적만 봐도 놀랐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정보 선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뭐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20년도 때부터 많은 경기를 나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도 뭐 노력을 많이 했고 다 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8월에 15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삼진을 3개밖에 안 당했어요. 볼넷은 8개나 얻어내고. 그러니까 이 성공한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상대 투수에 따라 좀 뭐 바꾸고 저 존 없이 여러 가지 좀 쫓아다니면서 쳤다면 올해는 그냥 저만의 존만 생각하고 그리고 투수가 뭘 잘 던지고 그런 것보다는 저만의 존을 좀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 되는 타구의 방향이 땅볼 안타보다는 라인 드라이브로 외야로 뻗어나간 타구가 많은데 그것도 뭔가 확인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볼을 보고 치니까 그런 타구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어떤 훈련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했길래 그런 타구들이 많아졌나요? 연습 때부터 너무 세게만 치려고 오버스윙 하지 않고 계속 좀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했고요. 힘을 빼고 쳤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롯데 입단할 당시에 주전 포수가 이제 강민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롯데 주전 포수 자리 공백이 생겼죠. 일단 첫 해에 1군 데뷔는 못했지만 2년차 시즌이었던 2019 시즌 15경기에 출전하면서 첫 1군 경험을 했었는데 당시 그 1군 생활이 어떠했나요? 그래도 그때 2년 차에 생각보다 빨리 1군에 올라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1군에 데뷔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뭐 김준태, 뭐 나종덕, 그때 당시 이제 나균환이죠. 뭐 안중열, 이 포수들이 정복을 막 서로 못하기로 소문났잖아요. 이렇게 팬들한테. 그 네 명에서 자기들끼리 만약에 네 명에서 뭔가 많이 나눴던 얘기들이 있나요? 항상 좀 내면에서 그냥 잘해보자. 사실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이런 말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타율 4명 합행기에 3할 4할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뭐 서로 타율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언급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맞아요. 좋은 뭐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무엇보다 그때 또 동반자였던 나균원 선수가 동고동락했던 이제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배터리를 잃었잖아요. 야 옛날 생각 안 났어요? 규난 형이 원래 저랑 규난 형 둘이서 한번 포수 이끌어 가보자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있으니까 묘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군 선수가 이제 투수도 공을 많이 받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포지션이니까 네. 포수 나균환, 투수 나균환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잘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선수가 1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특별히 좀 고마운 투수가 있을까요? 원중이 형이랑 승민이 형이 굉장히 좀 고마운 것 같습니다. 승민이 형은 저 뭐 신인 시절부터 그때 부상으로 2군 내려왔을 때
저를 처음 보는데도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볼 배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권중이 형도 2군에 그때 잠깐 있을 때 좀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자신감도 넣어주시고 뭐 항상 수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스트레일리 전남 포수였잖아요. 네네네. 스트레일리는 어떤 선수였어요? 왜 저기 정보 선수의 전남 포수를 맡았을까요? 저한테 일단 볼 배합이 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제가 좀 거짓을 부려서 볼 배합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저를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 혹시 전남 포수를 해달라고 따로 밥을 사주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밥 사준 적 있습니다. 정봉호 선수는 뭐 입단 당시부터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비형 포수라는 인식이 좀 많았었는데 현재는 타격도 좋고 수비도 좋은데 어느 부분이 더 자신이 있어요? 지금은 뭐 수비가 항상 또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로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야구 볼 맛이 나겠다고 막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작년과 다르게 부모님 표정도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롯데가 가을 야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키움전 3연패가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전에 신세계전에 수입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네, 바로 또 키움전 수입 당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또 잘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시즌 끝까지 계속 1군에 붙어 있는 게 목표고 그리고 팀 5강 갈 수 있도록 좀 팀의 보탬이 계속 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정말 고마운 선수 한 명만 꼽는다. 여러 선수들이 많이 도움을 줬을 텐데 정말 이 선수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다면 어떤 선수가 될까요? 한 명만요? 2명 꼽아요 그럼요. 호니 선배님이랑 최용이 형 이렇게 뽑겠습니다. 뭐 멘탈적인 부분이나 경기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많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두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선수 응원하는 롯데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도 응원 열심히 부탁드리고 더 나은 모습, 더 좋아지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정복은 헤이 롯데 자이언츠 정복은 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앞두고 하나가 9연승을 내달리면서 순위 판도를 2강 7중 1약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산이 11연승을 거두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KBO 리그 순위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팀은 마법 야구를 펼치고 있는 KT가 아닌가 싶은데요. 6월 2일까지만 해도 16승 30패 20무 승패 마진 마이너스 14로 리그 최하위에 그쳤던 KT는 6월 한 달에 15승 8패 월간 승률 1위를 기록하더니 이후 파죽지세로 8월 20일 현재 58승 46패 2무로 승률 5할 이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통해 최근 10연속 위닝 시리즈에 달성한 KT는 이번 주중 기아와의 3연전에서 2005년과 2010년 삼성이 기록한 KBO 리그 역대 최장 연속 위닝 시리즈 타이인 11연속 위닝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6월 2일은 KT가 10위였어요. 네. 네. 두 달 좀 넘어서 지금 KT는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프로? 야, 이거 미친 페이스입니다. 네. 진짜로. 솔직히 저도 네. 야, 올해는 좀 KT가 조금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뭐 초반에 모든 팀들이 KT를 우승 후보로 뽑았긴 했어요.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무너지면서 야,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렇게 미친 그래프를 그릴지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네. KT의 최대 강점은 선발진이죠. 네, 벤자민, 맞습니다. 고영표, 배재성, 쿠에바스, 엄상백으로 이뤄진 선발 로테이션은 전혀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6월 이후에 거둔 42승 가운데 선발 투수가 무려 29승을 챙겼습니다. 또한 33번의 퀄리티 스타트도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특히 퀄리티 스타트 33경기에서 KT가 거둔 성적은 무려 28승 5패로 승률이 8할 4푼 8리에 이릅니다. 정부로 KT의 질주로 가장 긴장을 해야 하는 팀이 좀 어떤 팀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LG인 것 같습니다. LG는 KT가 좀 굉장히 뒤로 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리안 시리즈 바로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KT가 플레이오프에서 이기고 올라왔을 경우에 LG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팀이 KT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도록 선발이 너무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정프로가 생각하기에 한국 시리즈에서
LG와 KT가 맞붙는다면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야 정말 어느 쪽이 우위가 아니라 분위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잡아가느냐 또 어느 쪽에서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가지고 두 팀 다 선수들이 야구를 알고 하는 지금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어느 해보다 더 재밌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 만약입니다. 네. 네, 만약 LG와 뭐 SSG가 맞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또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적으로 1, 2위가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다면 맞습니다. 네. 네,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데 저는 변수가 아시안 게임일 것 같아요. 대표팀 차출된 선수들이 빠졌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지금 LG도 그렇고 모든 팀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을 맞추고 있고 이미 뭐 다 플랜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KT는 네. 쿠에바스 선수를 빨리 영입하는 게 완전히 그게 신의 한수였지 않나. 왜 KT 창단 첫 우승을 할 때도 쿠에바스 선수 엄청나게 큰 역할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쿠에바스 선수가 오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김민호 선수가 너무 좋아졌고 좀 아쉬웠던 배종대 선수가 살아나고 하면서 KT가 그래도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제일 타격을 받지 않는 저는 팀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네, LG보다는 네. 지금 또 마무리해서 김재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네. 있고 근데 LG는 아무리 뭐 뒤에 좋은 투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우석도 빠져야 되고 정우영도 빠져야 되고 네. 뭐 문봉영 선수도 네. 빠져야 되고 빠지다 보니까 아마 그 역할을 어떤 선수가 메꿔줄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그래도 KT는 앞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강철 감독에 대한 리더십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는데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또 어떤 성격의 어떤 캐릭터의 지도자라는 걸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KT가 뭐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박경수 선수도 그렇고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노인정이죠 노인정. 네, 베테랑 선수들로 굉장히 탄탄한 야수진들을 더 구성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KT 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더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우승을 해왔던 멤버들이고 KT가 창단 첫 우승을 할 때도 투수의 힘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냈는데 그때 그림이 지금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KT 분위기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정하에 만약에 LG랑 KT가 한국 시리즈 맞붙는다. 어느 팀이 이길지 우리 구독자분들 결과가 좀 되게 궁금해요.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네. 댓글 달으면 뭐 선물 있나요? 선물 있죠? 사인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이 영상에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와 KT 위즈가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물론 다른 팀 팬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적으로만 봤을 때 맞붙게 된다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받고 싶은 이유까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근우 프로의 사인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개로 하시죠. 12개. 왜? 공이 한 타에 12개가 들었으니까. 네, 12명을 추첨해서 사인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야구는 뭐 삼국지라고 표현될 만큼 한국, 일본, 대만이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만과 일본 야구의 정통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팀 전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